람보르기니 우루스 대강 얼마 정도 하나요? 3억 7천. 하루에 나가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차들이 5대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이라는 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 오는데 또 촬영을 하게 됐네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온라인으로 농산물 판매하고 있는 최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나이가? 38살입니다. 이거 타고 가나요? 네네네. 농산물 그거라고 하셔서 트럭 같은 거 탈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차죠? 람보르기니 우루스 대강 얼마 정도 하나요? 3억 7천. 움직이는 집이네요. 빨리 타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온라인 농산물 판매라고 하셨는데 어떤 농산물을 좀 파시는 건가요? 제철 농산물 전체를 취급하신다고 보면 돼요. 지금 나오면 복숭아, 그다음 참외 시즌은 참외, 또 감자, 당근, 양파처럼 야채 근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만의 좀 강점이 있다면 좀 어떤 건가요? 산지에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수매를 하기 때문에 통 과정에 축소를 할 수 있어서 조금 단가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죠. 많이 싼가요? 슈퍼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한 30% 정도 싸다고 보시면 돼요. 택배비 포함해도요? 택배비 포함하면은 한 15%? 그럼 택배비 포함해도 동네 마트보다 싸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또 출연을 결정해 주셨는지. 현 우리나라의 이제 농산물 유통의 이제 문제점이 뭔지 이런 네.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죠. 그런 거 좋아요. 됐죠? 오늘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드시고 싶답니까? 사과 좋은 거 할 필요 없다. 그럼 뭐 오렌지나 뭐 이런 거 알겠습니다. 좋은 건 할 필요 없대. 진짜 좋은 거 안 사실 좋은 건가요? 거 사죠. 미안하니까 맨날 네. 썩은 거 돌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좋은 거 드려야죠. 이게 다 신비 복숭아라는 밭입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그냥 복숭아가 아니라. 신비 복숭아가 되게 인기가 있는 품종인데 네. 이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복숭아라고 하면은 이제 털 복숭아, 네. 그 다음에 천도 복숭아, 네. 이렇게 털이 있는 거, 털이 없는 게 있는데 이 품종은 되게 특이하게 털이 없는 건데 털 복숭아 맛이 납니다. 털 알레르기가 있던지 아니면은 이제 못 먹는 분들이 이제 이 복숭아를 좀 선호하죠. 이게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를 한번 보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복숭아가 없네요? 지금 이게 꽃인데 꽃이 핀 다음에 이 복숭아 꽃이 지면은 네. 꽃 안에 이제 열매가 있는 거죠. 계속 크면서 복숭아가 되는. 지금 이렇게 다 그럼 다 복숭아 나무라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약간 밭대기라고 하나요? 다 거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밭을 전체를 사는 거죠. 지금 취급하시는 품목이 한 어느 정도 있으신 거예요? 25개 정도 취급하고 있고 다음 달이 되면 품목이 바뀌죠. 다음 달에는 이제 자두가 나오고 그래서 한 20가지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산불이 있었잖아요, 경북 의성부터 네네네. 시작해서. 혹시 좀 이런 농작물이나 과일 가격 변동이 좀 있을까요? 아마 사과는 조금 있을 거로 판단이 돼요. 저도 이제 그 산불 피해가 조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의성이랑 안동에 네. 사과 저온 창고에 저장을 해놨는데 거기가 불이 탔어요.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완전히 전소됐습니다. 이게 출하나 수확 시기에 따라서 좀 가격 변동이 좀 있나요? 그렇죠. 엄청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가 처음 나올 시기에는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적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게 가격을 잘 받게 되죠. 밭거래를 한다고 하는 개념은 그 평균값보다 조금 높은 단가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거죠. 평균 단가보다 높게. 그렇죠. 그래야지 비쌀 때도 저희를 줄 거잖아요. 처음에 비쌀 때는 저희가 싸게 사는 경우가 되고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좀 손해를 보는 네, 이런 거지만 그래도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물동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양질의 이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게 판매에서는 무조건 이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또 너무 내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되네요. 안 되죠. 그래서 저만 좋다고 하는 계약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와서 보시고 안 보시고의 차이가 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이게 이제 농산물이라는 게 네.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항상 변수가 있고 뭐 항상 이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시죠? 영천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구매했는 거를 패킹하는 공장이죠. 물류센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 가면은 저희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들이 이제 저희 공장으로 입고가 되고 그 입고된 상품들이 이제 소분화 작업을 통해 가지고 택배로 나가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나갈 물건들인가요? 택배 작업이 끝나가지고 이제 택배차에 실어서 나가는 거죠. 하루에 나가는 물량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런 차들이 5대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2,0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5번이면 10,000개네요? 그렇죠. 와, 여기는 뭐죠, 대표님? 여기는 사과 저온 저장고예요. 여기 있는 게 다 사과예요? 네, 다 사과만 있습니다. 사과는 다른 거랑 다르게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과만 저장을 해야 돼요. 다른 품목이랑 같이 저장을 하면은 다른 품목이 되게 빨리 상하게 되죠. 온라인 농산물
판매할 때 좀 가장 큰 변수? 리스크는 뭔가요? 가격의 변동이죠. 온라인으로 이제 가격을 정해놓고 팔았는데 가격이 올랐다, 단지에서. 네, 그러면 손실로 되는 거죠. 그게 꽤 폭이 클 때도 있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떨어지는 것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저희는 품목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20가지 품목 중에서 올라가는 게 있을 거고 내려가는 게 있을 거다. 그러면 저희는 리스크 해칭이 가능한 거죠. 사과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딸기로 좀 덕을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주식이랑 비슷하네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변동도 많고 매일매일 다르고 지금 이 물류 창고에 총 얼마 정도의 양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억치 정도 있지 않을까. 주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좀 배팅을 해야 될 때는 좀 있나요? 많죠. 어떤 품목을 새롭게 이제 시작할 때, 런칭할 때는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조금 더 큰 물동량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죠. 오, 그건 고추인가요? 파프리카입니다. 이제 팔레르모 파프리카라고 신품종이 나온 건데 네. 이것도 이제 파프리카인데 이제 당도가 있는, 먹으면은 과일처럼 당도가 있어요. 나름 인기가 있는 거죠. 미니 오이라고 좀 신기하죠. 오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시나요? 네, 다 먹어보고 합니다. 오, 좀 특이한 농산물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판매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또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소싱을 하는 거죠. 요즘엔 뭐가 인기가 좋다, 뭐 이런 상품이 있다,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하니까 판매를 잘 할 수 있겠죠. 산지에 가면 그런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사무실만 앉아 있으면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이제 산지에는 많은 거죠. 그럼 여기 이런 직원분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6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산물 온라인 택배로는 규모가 저희가 제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택배입니다. 네, 택배. 출고 수량은 저희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와, 근데 오이 진짜 좋은가 봐요. 지금 오이 냄새가 확 나요, 대표님. 지금 오이 드셔가지고. 맛있습니다. 지금 입에서 오이 냄새가 막. 지금 송장 관리하시는 건가요? 뽑고 난 다음에 이 분류된 송장을 작업장에 전달을 하면 물건을 패킹하는 거죠. 이 송장이 하루 종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송장 분류를 하는 직원만 2분이 계시죠. 이런 데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거 운영비만 해도 장난 아니겠는데요? 인건비가 하루에 1,000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더 버시겠죠? 벌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식사하시고 업무 보러 가시는 건가요? 아, 네네. 사무실 들어가야죠. 보통 이제 오후에는 어떤 업무들을 좀 하세요? 다음 내일 있을 뭐 상품 정리라든지 아니면 발주 체크라든지.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는지 정도만 좀 알려주신다면? 네, 이 라인은 이제 소싱이랑 네. 이제 AMD 역할. 소싱 팀들은 다 외근 나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판매팀이고, 판매팀이랑 이제 SNS 담당. 이쪽은 발주팀이랑 재무 쪽. 근데 여기 대표님 침대가 있네요. 바로 의자 뒤에. 아, 네네. 네. 일하다가 좀 피곤하면 여기서 잠도 많이 자기도 합니다. 설정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근데 보통 많이들 있지 않나요? 네, 저도 몇 번 보긴 봤어요. 대표님들 아, 방에. 네네. 그럼 지금 업무는 어떤 걸 좀 하시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업체지만 네. 나름 이제 좀 운영 관리 이런 거를 좀 잘 해보려고 그래도 회사 메신저도 쓰고 있고 운영에 대한 매뉴얼대로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거는 뭔가요? 엑셀이? 매입을 하게 되면 네. 얼마짜리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전산화 시키는 거죠. 이게 지금 다 이제 회사 이름이랑 매입하는 가격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전체 채널에서 다 판매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굿땡, 넷땡 이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온라인에 있는 이커머스 쪽에서 다 등록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더자인. 다 이렇게 있네요. 이게 다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10,000건 그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껍질에 약간 흠집이 있다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할인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뭐 못난이 감자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겉은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지만 깎아서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고지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 좋은 것들도 파셨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근데 좋은 거를 팔게 되면은 이제 좋은 것만 선호하는 분들은 매출의 캐파가 좀 작죠.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싸면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네. 판매를 해보면 좋은 거를 찾는 이제 소비자들은 한 10%, 나머지 중저가 아니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소비자가 한 90%. 회사의 규모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90%의 시장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A급 일반적인 것보다 얘가 얼마나 더 싼가요, 보통? 보통적으로 이제 A급이랑 B급이랑 생각하면 거의 가격이 2배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은데요? 왜냐면 2배 비싸다고 2배 맛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소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재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에서 재벌되는 사람은 잘 못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리스크도 있고 산지에서 가지고 왔는데 다 판매를 못하게 되면은 그게 또 다 손해로 돌아서는 거고, 열심히 판매하고 또 뒤로 까지더라도 또 앞에서 메꾸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지 않나.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마진이 이제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돈인데, 농산물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산지에서 많이 사게 되면 많이 사면은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산물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돈이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초창기 때는 이게 좀 물량을 샀는데 안 팔리거나 할 때 좀 많이 불안하셨겠어요? 잠을 못 잤죠. 이 농산물이 이제 6년 차인데 네. 처음에 농산물 하면서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네. 이제 다 판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창고에 있는 게 썩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 때문에 일단 머리가 다 쉬었고요. 습관적으로 막 깨물다 보니까 긴장하고 막 이러고. 네,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생이빨도 뽑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농산물이 엄청나게 이제 스트레스와 리스크를 감내해야 되는 사업이다. 농산물 구매하시는 거는 밭에서 사는 게 더 무조건 싼가요? 아니 경매 같은 데서 사는 게 더 쌀 때도 있는지. 다릅니다. 이제 경매장에 살 때가 있고 밭에서 살 때가 있는데 네. 반반인 것 같긴 해요. 밭에서 반을 구매하고 또 반은 경매장에서. 그럼 혹시 처음 창업할 때는 통장에 얼마 있으셨나요? 통장에 200만 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럼 대출을 좀 받으셨겠네요? 아닙니다. 200만 원에 대출 없이 그냥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물론 노력도 많이 하셨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운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 운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 중요한가요? 네, 운칠기삼이 정말 맞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처음에 200만 원 두고 시작했을 때가 네.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기 딱 그 시점이었죠.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팔았는 게 처음부터 이제 되게 잘된 키였지 않나. 나중에 엑시트 할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모든 사업하는 사람의 꿈이 엑시트긴 한데 네. 농산물이라는 이 사업군은 엑시트이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어에 따라 가지고 네. 이 사업의 승패가 나뉘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서대로 네. 해서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업군이 농산물이죠. 암만 대기업이라도 함부로 들어오긴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모든 사업군 중에서 대기업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농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리스크도 크고 또 손도 많이 가고 또 수익성이 엄청 좋으면은 대기업이 하고 있겠죠. 아, 그쵸. 대기업도 함부로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이 농산물을 이렇게 사들이시면 거의 전국에서 다 사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 전국에서 삽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야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해외도 있죠. 유명한 곳이나 거기서 또 같이 계약했던 사례가 있나요? 저희는 뭐 선키스트도 해보고 뭐 망고도 많이 해보고 다 해봤죠. 그렇게 하면 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럼 아까 영상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전하고 싶은 이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이라는 거에는 제가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저도 회사 운영하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는 이유가 누군가가 저한테 물으면은 이 유통 과정을 축소했는 거지 내가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다. 모든 농산물이 똑같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를 지은 물건을 산지 수집 상인이 수매를 해서 아니면 지역 농협들이 물건을 가져가서 경매장에 올립니다. 그러면 일단 수집하는 사람이 마진을 먹고 그거를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으로 보내요. 그 가락시장에서 수수료를 받고 중도매인한테 넘기죠. 그럼 그 중도매인이 이제 소매하시는 분한테 물건을 넘깁니다. 그럼 그 물건 넘긴 게 마트로 가겠죠. 그럼 마트도 마진을 봐야 되는 거죠. 거의 한 4-5달이 근데 이 유통 과정을 축소를 해야 된다. 이 유통 과정의 혁신을 정부에서도 굉장히 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 유통에 있어가지고는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오늘 이렇게 한 반나절 같이 해봤는데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으시다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농산물의 대통령이 하면 돼보고 싶은. 농산물 대통령 좋은데요? 이것만큼은 진짜 알아달라, 이것만큼은 진짜 믿어달라 하시는 게 있다면? 농산물이라는 거는 다 품이라든지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나쁜 걸 팔면서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농산물이라고 하는 거를 판매를 하다 보면은 좀 속상할 일도 많고 하겠지만 농산물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